비교만큼 사람을 좀먹는 감정이 또 있을까요? 부러움과 질투는 때로 열심히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지나친 비교는 좌절감과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비교를 일삼는 사람들은 주위를 둘러보며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행운이나 재능, 배경이 없을까?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자기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며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여기거나 반대로 자기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 정도면 행복해 하고 위안을 얻습니다. 남과의 비교로 자신의 위치를 가늠하는 습관은 부모가 되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게 문제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친구 관계와 성적, 이건 물론이고요. 어떤 분야에 흥미와 재능을 갖고 있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하며 생활 습관과 예의 범절을 지도하고 또 때로는 갈등에 대처하는 요령을 포함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는 등 정말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춘기가 되면 또 어떻고요? 안 하던 말을 하거나 삐딱하게 굴 때면 갓난아기를 키울 때의 육체적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외치다가 부모들도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점점 불안해집니다. 아이가 1등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했으면 하는 마음, 우등생은 아니더라도 무엇 하나는 좀 똑부러지게 잘했으면 하는 바람,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며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건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한 사회의 일원이자 적어도 자기 앞가림을 하며 살아가는 성인으로 키워내야 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고민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다만 그 걱정이 지나쳐서 아이의 속도와 단계를 무시하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부모와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이 이대로 괜찮을까요? 저희 아이랑 같은 날 태어난 조리원 동기 아이는 벌써 한글을 다 뗐어요. 아이 교육에 있어 느긋했던 엄마가 갑자기 초조해지는 이유는 10중 8구 이렇게 비교해서 시작됩니다. 다른 아이들은 신통방통하게도 스스로 한글을 떼고 영어 문장을 읊는다는데 이러다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는 거죠.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이것저것 알아보지만 정작 뭘 해야 할지 쉽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엄마들 사이에서 평이 좋다는 전집을 구입할까? 우리 집 형편에 영어 유치원은 못 보내더라도 학원 몇 개는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마음이 굳건했던 엄마들도 갈대처럼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이런 엄마들의 불안감을 너무 잘 알고 이용하죠. 강남에는 집집마다 이 전집이 다 있어요. 라거나 6살이면 얼른 시작하셔야죠. 라는 판촉사원의 말에 엄마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사교육이 나쁘다는 거 정말 아닙니다. 영어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습지든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를 향한 관찰과 계획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남들도 다 한다고 하니까 무작정 보내는 건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사실 아이는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엄마의 시선, 그리고 엄마 마음의 불안, 이게 변했을 뿐입니다. 딱히 부족한 점이 없는 아이도
주위에 뛰어난 아이들과 비교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런 부모의 시선이 어느덧 아이를 정말 부족한 아이로 만든다는 거죠. 점이라는 그림책에는 그림에 소질이 없는 아이 베티가 등장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베티는 미술 시간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베티 앞에 놓인 하얀 도화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본 뒤 눈보라 속에 있는 북극곰을 그렸다며 상냥하게 말을 건네지만 베티는 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요 라고 소리치며 반항하기에 급급하죠. 미술 선생님이 베티의 점 그림을 멋진 액자 안에 넣어 자신의 책상 위에 걸어둔 이 사건. 그냥 점 하나 찍었을 뿐인데 작품처럼 전시해준 이 사건은 베티를 바꿉니다. 여러 가지 색깔과 크기로 점을 그리는 일이 재미있어진 베티. 쉬지 않고 그림 연습에 몰두하게 되죠. 색깔을 섞어보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큰 도화지에다 그려보기도 하고 그저 동그라미를 찍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만드는 방법까지 생각해냅니다. 학교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린 날 베티의 작품들은 큰 관심과 찬사를 받습니다. 베티는 자신의 그림을 열심히 바라보는 한 아이를 만나게 되죠. 그림을 잘 그리고 싶지만 선 하나도 똑바로 긋지 못한다는 그 아이에게 베티는 하얀 도화지를 건넵니다. 미술 선생님이 자기에게 과거에 했던 그 것처럼 말이죠. 베티가 그림을 그리지 않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서 아무것도 그리지 않은 거죠. 미술 시간 내내 찌푸린 표정으로 도화지를 외면했던 베티는 정말 그림을 못 그렸을까요? 아직 어린 그 아이가 왜 스스로를 그림 못 그리는 사람으로 단정 지었던 걸까요? 어른들이 무심코 하는 말은 아이의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든 농담이든 몇 번만 반복이 되면 아이에게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리죠. 베티가 도화지 앞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마음의 밑바닥에는 그림에는 얘 소질 없어 라는 어른들의 말이 깔려 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은 자신만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들을 성급하게 판단을 합니다. 운동은 영 꽝이야. 아우, 얘는 문과 체질이야. 얘 공부머리가 아예 없어. 심지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거나 싹수가 노랗다거나 이렇게 막말까지 퍼붓기도 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란 아이들은 자신감과 함께 가능성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아이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아이는 일찍 관심사를 찾고 어릴 때부터 재능을 뽐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는 조금 더 늦게 발견되기도 하잖아요. 느려도 꾸준하게 제 길을 찾아 뒤늦게 자기 꿈을 이루는 대기만성 타입도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야말로 하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 도화지 위에 점을 찍고 마음껏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어른들, 그 중에서도 성숙한 부모의 역할입니다.